예를 들어 증권주 중에서 그런 배당 높은 거 사놓고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호황이 오래 간다. 이런 정도의 장. 그러니까 증권사가 분기 실적 역대 사상치 최고 찍는 게 내년도 이맘때까지만 가면 여러분 또 더블 가죠. 더블 갑니다. 또 더블 가죠. 답이 나와요. 주식 투자하면서 피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뭘 네. 피하면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요즘에 유튜브가 많아서 공부하기에는 참 좋은데, 그 중에서 이제 일종의 뭐 조금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자위하는 채널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남들이 막 깨지는 거 보여주는 그런 텔레비전, 채널들이 있거든요. 그건 재미로만 보셔야 되죠. 거기서 자꾸 위안을 얻으시면 안 돼요. 네. 네네. 그걸로 위안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냥 재미로만 하시고, 내가 왜, 한번 깨졌으면 왜 깨졌는지, 그냥 한탄만 하지 마시고 적으세요. 복귀를 꼭 적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기업에 접근을 했는지. 그래서 사실은 트레이딩을 해가지고는 사실 거의 일반 투자자들한테 별로 답이 없습니다. 아마 한 0.몇% 정도 수준의 성공 확률밖에 없지 않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성공 확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성공 확률이 높은 데서 노르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사실은 이렇게 기록을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접근할 때도 이 기업에 왜 접근했는지를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빠져나올 때도 왜 빠졌는지 적어보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 나올 때 그 투자 마음, 이런 걸 다 한 번씩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읽어봐 보세요. 그러면 적나라하게 나의 모습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으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복기라고 하는데, 그거를 많이 하시는 게 실력을 혼자 투자할 때 빨리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오래도록 꾸준히 성공했던 사람을 스승으로 삼으셔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대 피해야 되는 건 뭐 리딩방 같은 거는 진짜 절대 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기로 돈을 벌어줄 것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피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찍어준대 이러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게 투자 체력을 기르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로장생은 아니지만, 체력을 키워놓고 나면은 소위 말하는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주체성을 가질 수 있는 투자 실력을 기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이 이 종목 사라 저 종목 사라 해가지고 그거 따라해서 먹으면 뭐 할 건데? 먹으면 그게 자기 체력이 되나요? 그거 안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야 종목 하나 줘, 알려줘,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실력이 크느냐? 안 커요. 그걸로 뭐 50%, 100%, 뭐 200%, 300%를 먹더라도 그건 자기 실력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들이 약간 실력을 키워나가는 건 근육 키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 근력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쉽진 않아요. 처음에 이 근력을 땡기려면 바벨도 들어야 되고, 바벨 드는 과정들이 상당히 고통스럽듯이, 자기가 놀고 먹고 하고 싶은 이 두뇌와 힘겨루기를 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피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나 종목 하나만 줘, 이거요. 맞네요. 이거는 진짜 피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나는 이 상태로 그대로 살 거야 하고 똑같아. 그냥 한 큐 벌어서 그건 뭐 대포집에서 한번 쓰고 말 거지 뭐.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레스몬 TV 보시는 분들은 최소한 그거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심정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 레스몬 TV를 전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틀려도 좋아. 내가 분석한, 그리고 내가 파악한 내 아이디어로 하면서 접근을 해서 기업을 발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은 좀 다양하고 넓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하는 아이디어. 전 참고로 여기 나와서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에 투자 아이디어로 막 상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이제 투자 일상에서 보는 것들인데, 저는 어제는 그랬어요. 이미 약간 타이밍이 늦었는데 저희 아내한테 요즘 시장에 가서 사보면 물가가 너무, 우리 시장 가서 항상 듣는 말이 그러죠. 어머니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는, 시장 물가가 너무 올랐어. 막 그래서 뭐가 올랐어? 네, 제가 물어보거든요. 뭐가 올랐어? 당신 남편은 이
물가가 오르는 걸로 돈 버는 사람인데 그거 그렇게 나빠할 건 없는데 좀 미안하지만 근데 뭐가 올랐어? 그랬더니 양념류가 엄청 올랐다는 거예요. 양념류가. 그래서 좀 늦었죠. 늦어서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실제로 영업이익 증가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분기 영업이익. 예, 그런 거 만드는 회사가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매수 매도 추천의 의도가 없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제도권에 있는 사람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저는 이거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저희 딸이 마당에서 키우던 개를 방 안으로 가지고 데리고 들어갔어요. 저는 절대 반대했죠. 털이 너무 많이 나서 안 된다. 얘. 근데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거 애인 생겼어요. 애인. 한 달에 정말 수십만 원 이상 써요, 돈을. 와, 이게, 남자친구도 이 정도 쓸까 싶을 정도로 돈을 많이 써요. 그래서, 야, 참, 내 등골이 저 개한테 다 가는구나. 아유, 저놈 개 XX. 농담입니다. 죄송해요. 웃기려고 한번 해봤어요. 할 정도로, 돈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미국에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했어요. 그래, 그리고 오늘도 밥 먹는데 옆에 있는 직원 동료가 우리 집 걔 갔어. 이러더라고. 걔 갔어. 이래. 걔 갔어. 그래. 그래. 그럼 장례 해줬겠네. 이랬더니 그럼 해줬지. 그래서 얼마 들었어? 이랬더니 몇십만 원. 여기는 화장해주고 몇십만 원이래요. 더 비싼 거는 묘까지 만들어주면 몇백 이상.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거는 애완이 아니고 진짜 반려구나. 애완에서 반려로 상황이 변화됐구나. 자, 그러면 이쪽 산업이 앞으로 커질 것 같은데 이쪽 산업과 연관된 기업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이게 내가 투자자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시키면 이게 투자에 도움이 될까? 이 생각은 24시간 열어놓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성공 투자하신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저녁 10시 반에 문자를 해도 이거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러면 답이 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답이 와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24시간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놀다가도 재운데? 이러면서 막 저도 자다가도 메모하고 자요. 메모하도. 그러니까 항상 사실 거의 공통점입니다. 이게 이제 성공 투자하시고 소위 말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뭔가 실전으로 이렇게 쌓으신 분들의 공통점은 다 거의 머리가 투자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한 건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시간 좀 걸립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길게 보셨으면 좋겠고 아예 내가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쌓는 것이죠. 꾸준히 쌓아서 가면 주식시장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공적인 습관을 들이면 꼭 작년같이 상승장이어야만 돈 버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지금 전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올해 더 좋다고 많이들 얘기하죠. 그렇대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좋으니까 맞아요. 오히려 일반인들이 네이버 3월에 샀는데 80% 수익 났어요. 카카오 100% 수익 났어요. 막 이러면 사실 전문 투자가 굉장히 민망스럽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장은 연초 대비 한 12% 정도 지수가 지금 이 방송한 상황에서 약 12% 정도 올랐는데 13%인가 하여튼 올랐는데 올해는 이제 가치 베이스에 있었던 분들은 지금 30%, 40% 연간 기준, 올해 연초 기준으로 6개월 만에 그렇게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나죠. 그러니까 사실 투자는 능력을 키우고 나면은 사실 장이 상관없어요. 금리 오르는 구간에도 계속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심한 친구는 떨어지는 장에서도 수익을 내요. 미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랬느냐 하면 팔딱팔딱 메뚜기처럼 잘 뛰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분기 실적 분석을 다 하는 거예요. 기업들의 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다 하는데 이익 증가가 나오는 기업들이 보이거든. 진짜 1000개, 2000개 기업 보면 2, 3분기 연속만 딱 이렇게 자대해서 보면 우상향하는 기업들이 보여요. 실적 발표할 때. 그러면 이번 분기만 잘난 게 아니고 지난 분기부터 회복되기 시작해서 아까 딱 HMM이죠. 그렇죠. 흠슬나죠. 맞아. 이게 적자에서 흑자로 돌고 흑자로 돌지만 이 방향성이 이렇게 돈 거잖아요. 이게 아직 적자긴 하지만 이렇게 돌고 그다음 흑자 돌고 그다음 분기까지 보여 이러면 그거 보면서 그런 주식을 사면 그런 주식은 주가가 빠져서
주가가 빠져도 가격이 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그 시장 너무 관심 가지지 마세요. 또 시장에 너무 관심을 갖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자신 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모르겠다는 뜻이고 나를 좀 먹여줘. 나 좀 살려줘. 나는 할 줄 모르니까 나를 제발 도와줘.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장이 좋았을 때만 돈을 벌고 장이 나빴을 때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럼 맨날 마켓 타이밍만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럴 분들은 그냥 폭락만 기다리셔야 돼요. 폭락 기다렸다 그때 한번 들어갔다가 한번 빠져나오고 계속 이것만 반복하셔야 돼요. 물론 개인들은 그것도 가능하죠. 계속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뭐 방법 중에 하나긴 한데 내가 정말 근데 찐 투자자로서 실력과 체력을 길러서 투자를 하고 싶다면 그렇게 그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산업별로 산업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 산업별로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나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 그 밸류 체인에서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서 뭐 예를 들어 윗단에 있는 애들이 좋아질 때와 밑단에 있는 애들이 좋아질 때와 앞단에 있는 애들이 좋아질 때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저도 해외 투자, 일본 투자는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놓쳤던 게 도쿄일렉인데요. 사실은 그 TSMC, 그다음 삼성전자, 파운드리 막 10조 막 이렇게 투자한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앞단 장비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리서치 이런 건데 거기 이제 다 50시 신흥국가 나오고 막 다 난리가 났는데 투자한다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한국에는 그런 대표 기업이 없으니 그런 대표 기업을 투자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그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은 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준비를 안 해놓으면 못 사는 거예요. 앞서 하셨듯이 생각하고 준비한 사람만 잡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보통 이제 시세를 뽑아주는 거는 한 2, 3, 4개월에 한 번에 쫙 많이 뽑아주는 거 15배를 뽑으려면 도대체 100개월 뽑았습니까? 네? 1년 만에 15배 됐어요. 1년. 1년 뽑는 거니까. 보통은 2, 3개월 뽑고 끝내잖아요. 그렇죠. 2배에서 4배 정도는 2, 3개월 만에 뽑는데 2, 3개월 뽑는 거를 타기 위해서 사실 앞에 그 건물의 지하 이렇게 땅 파듯이 1, 2년의 준비 과정들이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뭐 짧게는 뭐 운이 좋거나 좀 그러면 뭐 또 짧은 기간에 팔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시장이 어떻게 될지 지수가 어떻게 될지 여기에 쓰시는 정력을 오히려 산업과 산업 사이클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업과 그 밸류 체인과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데 더 쓰시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고,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네. 이렇게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이게 고객들도 많이 있을 거고 네. 주식하면 맨날 깨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엄청 막 깨지는 사람들 많은데 그 주식 보면은 저도 보면 저 사람 주식하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워낙 이렇게 고객들이나 사람들 많이 만나봤으니까 주식하면 안 되는 사람이 유행이 있는가요? 신용 사용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 네네, 첫 번째. 신용 사용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뭐, 네. 근데 그분이 재산이 없어야 되는 가까운 분, 모신 분 중에 하나인데, 돈이 계속 생겨. 그게 참 문제야.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돈이. 그 돈이 계속 생기니까 계속 들어오는데, 본인도 알아요. 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거의 이제 중독성이 돼요. 습관이 중독성이 돼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신용 쓰는 게 습관이 되어서 거의 거의 중독 수준으로 갔는데 이게 그 알코올 중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도박 중독.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술을 한번 세게 먹고 취했을 때 기분 좋잖아요. 그걸 즐거움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만큼 먹으니까 안 되니까 조금 더 먹고 즐거움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용해서 갑자기 계좌가 2배 늘어났어. 오히려 재앙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레버리지 써서 돈 빨리 벌겠다라는 거로 한두 번 좋은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발을 뺄 수 없다면 그거는 정말 안 되고 그다음 매매 중독 걸리신 분이 있어요. 필패. 네네. 네, 매매 중독. 매매 단기로 단타 예를 들어 1% 2% 뛰게 한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필패라는 사실. 그리고 그냥 누가 좋대 해서 사는 것들. 이것도 거의 필패라는
거, 그런 것들, 예, 그런 분들은 거의 뭐 항상 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꼭 피하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로서 나는 그래 실력이 없고 모자란데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작은 성공부터 성취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버티는 연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도 너무나 뻔하게 돈 벌 수 있는 몇몇 업종이 있죠. 너무나 뻔하게. 예를 들어 금융업종. 뭐 이거 연말 되면 뭐 큰 돈 아닌데 벌지 않겠습니까? 배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배당도 받고 그러니까. 가지고 그러니까 예. 배당 4% 5%짜리 사서 그냥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4%짜리 5%짜리. 근데 그거 좀 쓰실걸요? 옆에서 돈 벌었다고 하면 좀이 쑤셔서 막 엉덩이에 들썩들썩하고 난리 날 텐데, 예를 들어서 내 자금의 포트폴리오 일부는 그걸 딱 사놓고 안 팔고 연말 배당 받고 하는 것까지 한번 버텨보는 거예요. 예, 그런 훈련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이게 되는 거구나. 거기서 이제 가격까지 올라서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증권 그리고 은행, 뭐 보험 이런 쪽에 이건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뭐 5%까지 배당 나오는 거. 예. 심지어 그 저하고 친한 분 한 분은 그 증권주 중에 배당 막 7% 8% 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골라서 사시는 분이 있어요. 네. 작년에 맞다 그 샀으면 뭐 일수 대박이었어. 근데 배당 8%가 배당 8% 주는 놈이 주가가 더블 났어요. 예, 주가 더블 났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옛날에 우리 선배님도 기억하시겠지만 한국셀석유 같은 거 배당 12% 줬지 않습니까? 12인가 14%인가 16%인가 그렇게 많이 줬는데 근데 사람들 안 샀어. 근데 그거 배당 받으려고 샀고 그냥 까먹고 있었던 아니면 그냥 버티고 있었던 사람들은 주가가 난리가 났었죠. 이것도 분명히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예를 들어 증권주 중에서 그런 배당 높은 거 사놓고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호황이 오래 간다. 이런 정도의 장. 그러니까 증권사가 분기 실적 역대 사상치 최고 찍는 게 내년도 이맘때까지만 가면 여러분 또 더블 가죠. 더블 갑니다. 또 더블 가죠. 답이 나와요. 편하다. 되게 편해. 이렇게 받아주시니까 이걸 다 아시니까, 맞아요. 이건 명확한 사실이거든. 맞아요. 보이는 미래거든. 또 배당 받은 걸로 또 그 주식 사면 돼. 그렇죠. 근데 이렇게 뻔한데, 안 해.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IRP를, 손님들을 막 모셨어요. IRP를 모시면서 IRP 분들을 어떻게 가이드를 해야 될까 하는데 70%만 위험 자산을 살 수 있고 30%는 채권형을 사야 돼요. 현금이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안 떨어질 만한 것만 사드렸어요. ETF를. 작년 초에는 어땠냐면 자동차를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작년 상반기 끝날 때쯤에. 자동차 ETF를 사드리고 그 다음에 건설 ETF. 작년 아무 관심은 없어요. 건설 ETF 사드리고 그 다음에 후반기로 가서는 은행 ETF를 사드렸어요. 증권 ETF 사드리고. 근데요, 70%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이 수익률이 30%에서 50%씩 났어요. 근데 스트레스 완전 노 스트레스. 그렇죠. 스트레스 1도 없었고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주식들만 ETF들만 사드렸던 거예요.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가이드를 해드렸는데 열심히 똑딱이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 수익률이 잘 안 나와. 그 정도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은 쉽게 좀 투자하는 것도 꼭 한번 해보시라는 거. 답 나와 있는 투자도 내 경험치로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어떤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개인 투자가들한테 한마디 해주시고 오늘 마치는 거 하시죠. 네. 여기는 뭐라 그럴까요? 갈고 닦으면 반드시 대가가 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운이 중요하지만 갈고 닦은 사람들한테 운이 훨씬 더 많이 오더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고,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지나와서 소위 말해서 이제 임계치를 넘어서 성공에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쉬운 거였어? 라고 하실 날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뭐가 어렵냐면 내 자신이 어려운 거예요. 나라는 장애물을 돌파할 때까지가 시간이 걸리고 어렵지, 그것만 돌파하시고 나면 생각보다 투자가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 레스몬TV에서 우리 배진환 대표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면서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 저도 오늘 실제로 보니까 방송으로 볼 때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느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한 번 더 출연해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한 네. 2주 후에 오신답니다. 그때 한번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